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주식 교육 강의를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합니다. 일요일 방송 1부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초 교육 강의를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하고요. 2부에서는 해외 주식, 해외 선물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김본행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만나 뵙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입니다. 네, 지난 10월 30일 이 엔비디아 젠슨항 CEO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 현대차 정의성 회장의 정말 핫했던 치맥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 기업들과 추가적인 협업 소식이 기대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그 젠슨항 CEO가 젠슨 엔비디아 CEO가 이제 원래 젠슨항이나 엔비디아랑 그 삼성전자랑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좋은 척 했는데 안 좋아요, 원래. 정말 좋아 보이던데요? 원래 이건희 회장님 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이건희 회장님한테 갑질을 많이 당해가지고 젠슨항이. 근데 사실 이재용 회장님하고는 사이가 괜찮습니다. 원래 이재용 사이가 친구라고 괜찮은데, 막 하시던데? 그렇게 보기 좀 그렇고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젠슨항님의 자서전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좋은 평가가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뒤로는 좀 이제 좋아졌거든요. 좋아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수주를 안 주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다가 알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적으로 돌리긴 너무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자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HBM 반도체를 안 주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면 우리 딴 데서 할게 해서 지금 ASIC 반도체랑 해가지고 다 퀄컴, 그다음 AMD, 오라클, 브로드컴에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럼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뒤늦게 적은 만들기 싫으니까 그래서 좀 요즘 시장이 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이 세 사람 중에 돈 쓰는 분은 현대차예요. 현대차 정의성 회장님 돈 쓰는 거죠. 왜냐? 왜 돈을 쓰냐면 이제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자동차 안에다가 엔비디아 GPU를 탑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율주행하려면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고, 거기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히 HBM 반도체가 들어가야죠. 근데 SK하이닉스 HBM 반도체를 왜 안 쓰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 SK하이닉스 HBM 반도체가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현대차가 뭘 지금 만들고 있냐면 삼성전자랑 같이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 GPU 칩 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젠슨항 가서 현대차한테 만들지 마. 우리가 만들어서 설계해서 줄게. 그거를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탑재하고 거기다 삼성전자 HBM 반도체만 탑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돈을 쓰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그거를 만들어주는 이런 협업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삼성전자도 로보틱스가 있고, 삼성전자 로봇주가 뭐가 있습니까?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로봇주. 로보틱스가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네, 우리 오늘 정다은 또 MC도 레인보우 공부합시다. 자, 공부합시다. 자, 보시죠. 오늘 교육 시간이잖아요. 오늘 공부합시다. 그렇죠.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주주가 누구죠?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의 로봇 회사가 뭐가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맨 처음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럼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맨 먼저 만들었겠어요? 산 거죠. 그 나온 거 산 거예요, 그냥. 현대차가 샀는데 이제 잘 산 거죠. 정말 잘 샀죠. 전 정의선 회장님의 그 해안, 대단한 해안이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도 또 갖고 있잖아요. 로봇도 뭐가 필요해요? GPU 칩, HBM 반도체, 그렇죠? 두 개가 필요한 거죠. 또 왜냐면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그 두 개 같이 있어야지 작동을 하니까.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같이 만난 거다.
만났는데 좀 이제 좀 친해져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친해져 보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 친한 척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친한 척 하는데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정에 그냥 칼 깔았을 거예요. 아직 왜 우리 임은 안 해주고 자꾸 SK 하이닉스 거만 해줄까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된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수익률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스무스하게 넘어가네요. 되게 자연스럽네요. 되게 보시면 여러분 지난주 한밤의 기막힌 투자 이 방송의 히든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레인보우 이거 자 10월 25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제가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 그렇죠?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 뭐가 있겠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더 있어요? 이 정도 힌트면요 말이 히든 종목이지 그냥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송을 봐도 알 수 있었을 거고 아 내가 방송 봐서 이 종목 못 맞추겠다 하면 아래 하단 QR코드가 스캔하고 딱 들어오셨으면 월요일날 공략했거든요. 지금 27%입니다. 수익률이. 오늘 대폭등했어요. 여러분 참고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우리나라 온다고 이미 에이펙 이미 3주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럼 이때쯤 되면 거기서 이재용 회장 만난다고 이미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때쯤에 오른다는 거는 그냥 바보도 아는 거예요. 원래. 계속 갈까요? 그러면?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 가격 조정이 있겠죠. 근데 그럴 때 못 사신 분은 그럴 때로 사야 된다. 그럼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24시간 이거 방송하고 여러분하고 매일같이 있으면 알려드려요. 근데 팍스인제 TV 제가 전세 낼 수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으면 이거 지난주에 들어오셨으면 이거 수익 그냥 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막 이런 거 다 제가 최근에 오른 거만 그냥 얘기할게요. 자 최근에 오른 거 예전부터 오른 거 그냥 다 뺄게요. 다 빼고 자 효성중공 5억 9월 30일 날 제가 134만 1,000원 매수 얘기 드렸죠. 지금 213만 원이에요. 이제 213만 원. 효성중공 현재 59%째 수익 중입니다. 우리 그 정다영 MC님 효성중공 한 주가 너무 비싸서 못 산다면서요. 더 올랐더라고요. 그때 살 걸 지금 그랬어요. 200만 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제는 210만 제가 원까지 그 처음 얘기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가 올랐냐면 지금 60만 원이 넘게 올랐어요. 한 주만 샀어도 그냥 60만 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한 주를 샀었어야 되는데. 한 주라 샀으면. 자, 그다음 자 두산 테스나 51% 수익 냈고요. 자 그다음 로보티즘이다. 제가 로봇 관련주 하나 더 있어요. 저희가 여기 아래 하단 QR 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9월 1일날 물론 그 전에 이미 로보티즈로 37%의 수익을 올린 다음 재공략한 거예요. 이거. 자 9월 1일날 다시 재공략 수익률이 9월 1일날 공략했을 때 제가 매수하고 나서 지금 얼마나 됐냐면 수익률이 151%입니다. 아직까지 안 팔았어요. 여러분 그 제 별명이 요즘 불독이에요. 불독. 물면 안 놉니다. 일단 물면 안 지금 여러분 상승장 때는 물면 놓으면 안 돼요. 쉽게 놓잖아요. 그럼 이거 수익 못 냅니다. 반드시 이거 좀 생각하시고 참고로 하나 조만간 또 100% 또 있을 것 같은데 하나엔진 현재 96.4%짜리입니다. 96.4%째 수익 중이고요. 뭐 더 있어요. 더 있는 너무 많아서 제가 뭐 다 얘기를 못 하겠고 일단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올려드리는지 있는데 오늘 제가 히든 정보 또 들고 왔어요.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요즘 장이 정말 좋은데요.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의 핵 잠수함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제 자세한 네, 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방송 보시면 일요일이잖아요. 네, 저희는 녹화를 금요일에 하지만. 근데 자세한 내용을 다 못 전달했다고 해서 제가 다시 다 못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로 인한 국내 조선 관련주들 수혜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딱 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우리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연료를 공급해서 승인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날 중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북한 잠수함하고 중국 쪽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적이냐? 지금 장난 아니야? 한국 지금 뭐 우리랑 전쟁하자는 거냐? 난리가 났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심지어 중국 대사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냐? 중국 쪽 잠수함, 중국 아니고. 중국 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중국 해역으로 넘어가서도 잠수함이 갈 데가 있어. 그럼 우리가 추적을 못해. 그러니까 중국 쪽 잠수함, 그러니까 중국이 할 말을 잃었죠. 얘네 말장난하네? 이렇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한국시보랑 다 뭐라 나왔냐면 미국이 이거 용인해 줄 리가 없다. 미국이 용인해 줄 리가 없다. 근데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겠노라. 지금 중국 언론, 지금 중국 미디어 언론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난리 났어요. 진짜. 이거 전쟁 준비해야 된다. 이거 전쟁하자는 거다. 이거 지금 한국이 핵잠수함 갖기 전에 미리 지금 어떻게든 해야 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비판하신 분이 계시는데 중국이 발작한다. 여러분 뭐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중국이 발작하고 난리가 났다. 그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자면 사실 중국도 이제 이 정도 각오하고 있을 텐데, 자, 우리나라는 1970년에 123 협정이라고 개정을 123 협정을 맺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이 막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개정을 해달라고 이미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미리 이걸 얘기했어요. 근데 미국이 뭐라 했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세히 협상해보자.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근데 이거와 핵잠수함을 지금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전의 발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라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라늄을 핵분열을 시킨대요. 핵분열을 너무 빨리 분열하면 농축이 극도로 농축돼가지고 그걸 핵분열을 빨리 해버리면 폭탄이 되는 거고, 농축을 적당히 해서 천천히 분열시키면 그게 원자력 발전소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정다임 씨 이해되셨죠? 네. 정다임 씨 이해되면 시청자님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보면은 그래서 농축의 퍼센트가 있는데 55%를 농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자력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물질 중에 아주 극소수의 물질이 우라늄인데 농축을 계속하면은 우라늄이 이제 많아지겠죠. 그렇죠? 예, 정다임 씨 많아지겠죠? 네. 정다임 씨 이해가 돼야 돼요, 일단. 근데 원래는 최소한 20%가 농축이 돼도 발전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55% 농축을 하는데, 근데 55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군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55% 이상 우라늄 농축하다가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미사일 맞은 거예요. 미사일 맞아서 박살난 거예요, 다. 그럼 60% 이상 농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상 군사용 용도가 없습니다. 자, 근데 핵폭탄은 90%까지 농축을 해야 돼요. 95%까지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농축을 어떻게 하냐? 원심 분리기라는 게 있거든요. 원심 분리기 돌리면 돼요, 계속. 근데 55에서 95 가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이란처럼 핵 기술이 없는 나라는 몇 개월 걸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걸리냐면, 그냥 우리나라 그 원전 기술자분들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2주에서 3주 내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핵잠수함을 만들고 거기에 추가로 우라늄 농축이랑 이거 풀어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푸는 순간 우리나라는 만약 유사시 중국이나 북한이 뭔가 액션 취하면 2주, 3주의 시간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핵폭탄 나와요. 바로. 나와요. 진짜 나옵니다. 근데 핵폭탄이라는 건 핵실험을 해야 돼요. 진짜 잘 터지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핵실험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전 세계 5대 강국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정도 되면 핵실험 안 해도 핵폭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123 협정 개정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냐면 핵연료 재처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핵연료 재처리를 못하니까 자꾸 폐연료봉을 자꾸 그냥 잠수시켜 놓고 있어요. 계속 물에다가 담가 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재처리하게 해달라. 근데 핵연료를 폐연료봉 재처리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뭘 만들 수 있냐면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플루토늄 폭탄하고 핵폭탄하고 거의 같아요. 파괴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플루토늄 폭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걸 미국한테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플루토늄 폭탄 그러니까 핵연료 재처리라 이거 해가지고 원전을 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핵폭탄을 만들려고 할까요? 하는 걸까요? 왜 그러니까 전달해 주시니 우리나라가 핵폭탄을 만들려고 할까요? 아니면 원전을 우리가 잘 활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원전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우리는 평화적인 나라예요. 그런 거 절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핵잠을 굳이 왜? 핵잠수함을 왜?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져. 잘 보세요. 자, 핵 추진 잠수함은요. 우라늄 농출을 55% 이내에 돼야 됩니다.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은 대형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잠수함이 정확히 3,000톤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잠수함이 3,999톤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방부는 어떤 국방부냐면 밖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세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4,000톤급인데 그것도 만재 배수량도 아니에요. 그냥 배수량 3,999 겨우 맞춰놓고 실제로 뭐 달고 넣잖아요. 그럼 4, 5,000톤 넘어가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그냥 그거를 최대한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나라한테 그래요. 뭐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그거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맨날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하고 협의해가지고 미사일 사거리 폐지하고 탄두 중량 폐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못 만들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협상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두 중량이랑 미사일 사거리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현무 5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만들어놓고 있다가 폐지하니까 나사 볼트 딱 하나 조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밈이 뭐가 퍼지는 줄 아세요? 팀장님 이제 볼트 조여도 됩니까? 왜냐면 볼트 풀어놓고 아직 안 만든 거예요. 볼트 풀어놨으니까 아직 안 만든 거예요. 요거만 조이면 이게 다 만들어진 건데 풀어놓고 그냥 가만히 냅둔 거예요. 그럼 협정 딱 개정 폐지 그럼 다시 조여서 다 만들었다 끝. 우리가 이런 나라예요. 근데 정확히 핵추진 잠수함이요. 핵탄두 잠수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전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는데 핵탄두 잠수함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죠? 아무 데도 없어요. 호주는 이제 미국한테 핵추진 잠수함 받으려고 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안 주고 있죠. 왜 지금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어요? 그 위에 딴 나라 중에 핵추진 잠수함 갖고 있는데 핵탄두 없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으면 얘기해봐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뭐죠? 핵탄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얘기드릴게요. 자, 그럼 핵추진 잠수함은 크기가 커집니다. 자, 이 동력이 이렇게 두 개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디젤 잠수함 전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이 환태평양 기동훈련 가가지고 미 태평양 함대 항공모함 전대를 전멸시킨 적도 있어요. 혼자서. 근데 다 전멸할 때 동안 우리나라 디젤 잠수함 찾지도 못했어. 그래서 미국이 원래 잠수함 사령부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디젤 너무 세가지고. 근데 핵추진 잠수함하고 디젤 잠수함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장점은 핵추진 잠수함이 너무 많아요. 크기가 크고 자망 지속력도 크고 속도도 높고 스노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 단점이 있습니다. 시끄러워요. 핵추진 잠수함 시끄럽습니다. 디젤 잠수함 조용하고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기술력 커버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형화될 수 있잖아요. 핵추진 잠수함 대형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면요. 우라늄 농축 시설 안에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핵추진 잠수함을 출발시켜 놓고 자망시켜 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드릴게요. 진짜예요, 여러분. SMR 소형 모듈원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소형 모듈원전이 없죠, 기술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소형 모듈원전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1, 2, 3 회점 개정되고 핵추진 잠수함 들어오면 핵폭탄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정부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굳이 핵폭탄이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이 봤을 때 한국이 뭐가 문제가 있어.
싸우고 싶어요. 근데 이쪽은 핵이 없어. 그럼 마음껏 협박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핵폭탄이 없는 게 공식화돼 있죠. 근데 아니 한국이 유사시에 문제 생기면 1, 2주면 만들어요, 핵을. 건들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건들걸요? 그리고 한국이 혹시 몰래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부터. 이걸 노리는 겁니다. 일본도 똑같이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를 미국한테 허가받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핵 보유국이에요. 왜냐? 유사시 2, 3주 내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핵을. 근데 일본은 뭐가 없어요? 발사체가 없어요. 미사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미사일이 있죠.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댓글 난리 나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아니, 진짜 우리나라 원래 우리가 목표가 이건데 남들한테는 아닌 것처럼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가. 그게 있어요. 국방 쪽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거라는 거. 자, 그 다음 여기에 추가로 노림수가 하나 더 있어요. 캐나다 카니 총리가 에이펙 회담 참석하거든요. 캐나다가 지금 현재 차세대 잠수함 사업 진행 중입니다. 원래 캐나다하고 호주는 미국한테 핵 잠수함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트럼프랑 캐나다랑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렇죠? 미국이 사이가 안 좋게 트럼프와 캐나다가 사이가 안 좋아졌죠. 지금 심지어 에이펙 올 때 트럼프가 캐나다 관세 10% 더 올려버리고 왔어요. 그럼 캐나다 카니 총리는 잠수함이 필요한데 이 잠수함 최종 후보가 누구냐면 한국하고 독일이에요. 한국은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원팀이고 독일. 근데 지금도 한국이 유리한데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캐나다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디젤 잠수함 좀 도입하다가 한국거 도입하다가 핵잠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한국 핵잠으로. 이게 얼마냐면요. 디젤 잠수함만 60조 원입니다. 이거 수주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 노림수입니다. 이것도. 수주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냥 종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주에, 어제 TV방송에 얘기했던 게 HD현대중공업입니다. 히든 종목. HD현대중공업이었고, 하나오션만 핵잠 만들 줄 아나요? 아니요. HD현대중공업도 핵잠 만들 줄 알아요. 설계도를요. 하나오션하고 HD현대중공업이 핵잠수함 설계도를 이미 2019년에 만들었어요. 다. 소형 원자로 들어가 있는 모형까지 2021년에 다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 것 같아요? 바로 만들어요. 그리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60조 수주 받잖아요. 상한가 갑니다. HD현대중 상한가 가요. 하나오션 상한가 가고. 그 하나오션 좀 올랐죠. 그러니까 HD는 별로 안 올랐죠. 12월 달에 이거 결정합니다. 올해 12월 달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결정 나거든요. 올해 12월 아니면 내년 초인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건 히든 종목인데요. 조선 및 방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핵잠수함 만들면 여기서 소프트웨어 다 해요. 그리고 다음 주가 뭐예요? 다음 주 일정 팔란티어가 시접 발표하죠. 팔란티어가 같은 일을 하는 회사거든요. 거기까지 왜 드릴게요. 그러면 팔란티어 실적이 잘 나오면 이 종목은 뜨겠죠. 그리고 12월 달에 만약에 그 수주 뜨면은 뜨겠죠.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만든다며 하나오션이 만들 거 아니에요. 필리조선소에서. 하나오션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거 아니에요. 필리조선소 만들라고 트럼프가 했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하겠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의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 잠수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국내 조선 관련주들 수혜주들까지도 알아봤습니다. 또 핵 잠수함 관련한 히든 종목의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주식 알아봤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 해외 주식, 해외 선물을 기초 교육 강의해 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 원유, 골드, 나스닥 선물 등 이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투자의 대안이 되는 이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간밤 미증시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 예상한 수준에서는 크게 성과가 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관전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이번 주 사실 뭐 그런 이슈나 내용 자체를 다 잡아먹을 만큼 빅테크 실적이나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긍정 삼으면서 꾸역꾸역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승의 에너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내용 자체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뭐 나스닥 차트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저항선이 없어요. 지금 일단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이 현 상황에서 저항선이 없다 보니까 현자리값 기준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뭐 어제자 좀 아쉬운 실망감 내용 자체가 있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눌림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바로 아마존 실적 내용 자체로 대처를 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현재 내용 자체가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잡아주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현재 내용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고점을 갱신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추가적으로 뭐 500포, 1000포 이 정도 수준이 이제 뭐 2%, 3% 이상의 추가적인 고점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급락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무서운 자리예요. 이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자, 이전에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10월 10일 날 우리가 이 녹화일 기준으로 이때 당시에도 이제 기술적 분석 내용 자체에서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떨어졌었던 자리잖아요. 이때가 이제 3.5% 하락하면서 거의 1000포인트 정도 하락을 보여줬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보세요. 밴드폭만 지금 좀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1900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1900포면 대략적으로 5%, 6%가 급락이 나와줄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미증시에서 이렇게 떨어진다? 국내 그냥 똑같이 3%, 5%고 최근에 메이저로 끌고 올라갔었던 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할 것 없이 AI 관련 로봇 뭐 할 것 없이 얘네가 한 번에 탁. 근데 이게 10%, 20%까지 폭락이 나와줄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타이밍이 언제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도 몰라요. 이 정도 수준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제 출연하는 내용이나 갑작스러운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출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늘 염두에 두고 보는 사람과 막연히 앞에서도 계속 올랐는데 계속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랑은 관점이나 보는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일단 좀 살펴보고 나올 수 있는 가정하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 거를 내 지금 현재 수익이나 내용 자체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10% 수익을 봤어요. 우리가 주식 어떤 종목을 샀는데 10% 수익을 봤으면 이게 뭐 100만 원 수익을 봤다라고 했는데 안 팔고 있다가 다시 이제 뭐 1%나 뭐 거의 제로 수준으로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손실 안 봤으니까 괜찮아가 아니고 그때 팔았으면 10% 100만 원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도 사실상 100만 원 손실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냉철하게. 언제까지나 이 본절 내용 자체가 무조건 괜찮아가 아니고 마이너스일 때는 그 내용 자체를 못 돌리잖아요. 사실상 잘 돌리기가 힘들어요. 하락 추세에서 내용 자체 가져왔는데 다시 반등 나와주면서 본절을 잘 팔았다 이런 결과 좀 사실상 많이 안 나오거든요. 손실이 나면 지속하다가 반등 한 번에 팔자인데 그 내용 자체도 사실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안 팔고 버티다가 우리가 손실 지속으로 넘어가는 마이너스 10%였던 게 20%, 30% 이렇게 지속되는 결과를 좀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자 준비한 내용 자체는요. 사실상 우리가 가장 최고 꼭대기 머리에서 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운도 좋아야 되고 정말 뭐 감이 좋아야 되고 미래에서 오지 않는 이상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하고 그래도 적정선에서 어깨에 팔든 그렇죠? 뭐 목에 팔든 가슴 부분에서 팔든 사실상 이제 최고 머리는 아니어도 그 내용 자체에서 판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그래도 잘 먹었다, 잘 팔았다 이런 자리에서 일단 좀 보실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 내용 자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 일단은 수익률 내용 자체 또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토요일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좀 빠르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최근 히든 종목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의 급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자, 목요일자 기준으로만 단일 4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36.6%대까지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어요. 이미 7달러 수준에서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뭐 이제 7달러 잘 들어가셨던 분들,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렸을 때 그 자리값에서 잘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0%까지 일단은 지금 현재 수익 자체 가져온 상황이고, 어제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이만큼 올랐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금 현재 타이밍을 좀 보시는 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단타성 내용 자체로 접근하시는 것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하락폭을 크게 보여줬었던 인텔리아 테라퓨틱스인데 다시금 12달러대까지 그래도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림이나 내용 자체가 15, 16 이상까지 올라와 준 다음에 재차 다시금 본절 부근 내용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선 좀 정리를 볼 예정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일단 절반 청산을 좀 가져갔기 때문에 이미 수익적인 측면 가져간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없다라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최근 낙폭이 있었지만 진입 평단가가 워낙 최근에 이제 좀 바닥 구간을 유지했었던 자리값이어서 재차 돌파 내용 자체에서 원하는 익절 포인트 내용 자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잡아주면서 끌어올려주는 시장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 칼리 전문가님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헤드앤숄더 패턴 교육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헤드앤숄더 패턴 어떤 건가요? 자, 사실 이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이 내용 자체는요, 중요한 추세 전환, 반전의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추세가 바뀌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진입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지금 현재 자리값에 대한 익절, 내용 자체 그 부분이 손절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청산 포인트나 내용 해석 자체를 가져가는 패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제가 이거를 어렵게 설명하면요, 아나운서님, 웬만한 몇 년 이제 이 공부를 하신 분들도 사실상 좀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났다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내용 해석은 사실상 발전 그리고 히스토리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강력하고 보기 쉬운 내용 해석이지만 조금 더 심화 있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보다는 쉬운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접근을 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헤드 앤 숄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뭐 샴푸 브랜드가 헤드 앤 숄더 있죠. 그리고 자, 이 내용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머리랑 어깨를 다루는 형태를 가져왔다라고 해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움직임 자체가 꼭 사람 모양을 그리는 건 아닌데 그냥 가장 위에 봉우리 자체를 머리 그리고 각각의 이제 왼쪽 오른쪽 봉우리를 어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모양이 나오면 헤드 앤 숄더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분 자체를 제가 이따 시간이 남으면 이제 다우 이론과 엘리엇 파동 내용까지도 이제 좀 접근을 하면서 이제 좀 설명드릴 텐데 일단 최대한 시간이 나는 대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숄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그냥 앞에서 상승 한번 보여줬다가 재차 또 강한 추세가 나와주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한 형태인데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면서 하락 전환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전형적으로 상승 뒤에 하락을 가져가는 움직임 안에서 앞에서 좀 관찰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끌고 가는 종목 자체에서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아까운 구간대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머리 꼭대기 여기서 판 것 같아 하는데 이런 구간이에요. 막 이제 시작하고 막 이 앞전에 이런 데서 판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서도 뭐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글자글 파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최고점에서 못 팔아도 적절선에서 팔 수 있는 자리값 해석 그리고 그 내용 자체에서 신규 접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패턴 내용 자체가 원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왼쪽 제 머리 위에 사진 지금 얼굴 머리 위에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도구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구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주는 패턴 흐름인데 사실 얘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모양을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 카운팅 기준으로 상승 5파에서 하락 3파 전환하는 머리 부분이 5파 그리고 왼쪽이 3파 그리고 이제 하락 전환의 조정 파동 내용까지랑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띄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 지우고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어떻게 활용하냐? 이 내용 자체를 이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간단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주가가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겠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최근에 우리나라 뭐 지금 4,000피 뭐 올라가면서 5,000피 가냐 마냐 하면서 종목들 전체적으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나운서님 찌르고 계속 올라가다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모양에서도 한 템포 쉬고 만약에 쭉 찌를 수도 있겠죠. 이러길 바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계속 찌르면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여기를 저는 이 모양 해석에서 이 구간을 별표를 치는 거예요. 딱 최고점 최근에 만들어진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일부 거기서 딱 반등이 보여줬었던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응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아까 이제 왼쪽 어깨와 머리 오른쪽 어깨 그 사이에 골이 있어요. 그럼 이 골에 대한 저점 두 점을 이으면 선이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선은 두 점이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추세선을 그어놓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넥라인, 목선이라고 얘기해요. 넥라인, 그래서 목선. 그래서 이 선을 그은 다음에 이 별표 친 자리가 만약에 고점을 갱신한다라고 하면 계속 홀딩인 거예요. 내 지금 현재 포지션 자체를 계속 홀딩 관점 가져가면서 쭉쭉 끌고 올라가는 거고 전고를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왜? 이 별표 자리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확률상 뭐 횡보는요. 결국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횡보를 가져가더라도 결국엔 방향성을 띈다는 거예요. 오르든 떨어지든 올라가면 계속 홀딩. 근데 떨어지는 위치가 이 라인대 선 이탈을 보여주는 이 시점이 청산 자리값인 겁니다. 정확하죠. 특이하죠. 원래 계속 끌고 가는 자리에서 이런 데 팔아야 되나요? 이런 데 팔아야 나머지 안 아쉬운 구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 당연히 인간은 욕심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100만 원 수익 본 거에 만족하지 않고요.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들. 이 종목이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몇만 프로, 몇십만 프로 올라가길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 청산의 내용 자체를 보고 싶진 않은데 또 손실도 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이 의미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다우 이론 내용 자체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상승 지금 돌파에 대한 실패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해줄 패턴 이 모양 자체 기준에서도 5파동 끝에서 이제 하락 전환 ABC 파동으로 지금 하락 전환으로 가져가는 하락 3파로 넘어가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 낙폭에 대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크게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순하죠. 그럼 앞에서 패턴 그리기나 내용 자체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있었을 때 여기서 청산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이 모양에서 상승만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인버스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다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인버스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오히려 여기서는 숏으로 전환을 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보는 자리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머리에서부터 이 앞에서 만들어놨었던 이 추세선, 넥라인, 목선까지 수직으로 내려요. 그럼 여기 길이만큼 이탈한 자리값에서 이동을 시켜서 만들어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저점까지를
타겟 프라이스로 잡고 여기까지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왜 뭐 하락 나는데 나는 수익 나는 거 싫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주식하는 분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 거의 90%니까 그럼 반대로 보자는 거죠. 역헤드앤숄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었던 내용 자체의 어떤 특정 종목이 이제는 최저점을 그리고 나서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 추세를 볼 때 이 구간이 방금 뒤집었었던 그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기술적 분석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도 넥라인 지금 현재 점선으로 나왔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추세선 하나 만들고 여기서 주식을 살 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떨어지는 낙엽을 잡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격언에 있잖아요. 어디까지 저점인지 모르는데 하락하는 종목에서 이런 모양의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대에서 최저점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간대에서 사가지고 어디까지 머리와 그대로 수직으로 올려서 목선까지 길이만큼 내가 목표가를 잡아서 청산을 가져가는 겁니다. 단순하죠. 앞에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랠리를 보여주는 거에서 청산 타이밍, 혹은 하락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값에서 진입 타이밍, 혹은 상승에서 하락 전환에서 숏 투자, 내용 자체까지도 같이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헤드앤숄더 내용 자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내용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텍스트나 내용 자체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 자체를 여기서 다 담아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어깨의 저점을 연결한 선이 넥라인, 목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뭐 넥라인 하향 돌파나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 해석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스닥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일단 좀 살펴볼 만한 내용 자체가 뭐냐면요.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엘리엇 파동 카운팅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 이제 여기를 1파, 2파, 지금 현재 3파까지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지금 좀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승 진행형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아직 5파 형성에서 진행 중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보냐? 여기서 이제 한번 눌리고 나서 한 번 더 반등 뒤에 하락을 보여주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이제 남아있다. 현재가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당장에 지금 하루아침에 급락 내용 자체는 사실상 다시금 튀어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가 해쇼 패턴에서 머리를 그려가는 과정이다. 지금이 꼭대기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가 하락 뒤에 한 번 더 반등 뒤에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자리값이 내가 숏 진입 타이밍인지, 혹은 내가 지금 현재 나스닥 관련 세부 종목들 내용 자체를 가져갔었던 거 언제 청산을 봐야 되는지가 여기서 나와 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랠리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나운서님 오늘 질문한 종목이 뭐였죠? 저 S&T 에너지랑 LS 일렉트릭을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자, 그런 게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자, 지금 S&T 에너지가 일단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자 보세요, 아나운서님. 자, 여기가 왼쪽 어깨로 하나 잡아놓고요. 지금 머리라고 지금 또 판단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져가는 자리값이 올라가고 있죠.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다? 별표를 그린 자리. 고점을 갱신하면 상관은 없지만 지금 여기서 전고를 깬다라고 하면 계속 랠리를 펼치고 제가 만들었던 패턴이 B,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별표 자리값에서 언젠가는 전고를 깨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하면 이 라인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탈 자리. 그럼 팔아야 되는 데가 언제예요?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지금 주신다라고 하면, 현재 내용 자체에서 주세선 딱 긋고 내용 자체 판단을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49,000원 이탈, 기간값을 조금 더 늘린다라고 하면 54,000원이나 55,000원까지 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라인대를 이탈하는 선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내가 팔기 싫어, 나 앞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잘 봐왔고 이 종목 계속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팔기 싫다 라고 했었을 때 머리에서부터 이 라인대를 내려서 이탈 시에 이 가격대까지는 내가 버티고 이 자리까지 온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을 타서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더 강화시키겠다. 이 관점도 괜찮다라는 거죠. 무조건 손절 내용 자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 내용 자체를 두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 자체 LS 일렉트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채널 라인 때 상단 라인대를 터치를 해서 단기 조정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구간대 자체가 무조건 신고점을 갱신하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현재 내용 자체를 일단은 앞에서 왼쪽 어깨를 어쨌든 만들어 놓고 현재 구간대를 머리가 지속형 내용 자체로 담아두는 거예요. 좀 띄워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가 무조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청산이나 내용 자체의 시나리오에서는 좀 시간값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급락이나 내용 자체여도 조금 버텨보면서 기간값을 두고 급등락에 대한 내용 자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패턴이 조금 더 그려지는 내용 자체에서 타이밍을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육 내용 자체는 여기까지 좀 보여주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들 내용 자체 지금 좀 필요하시다, 질문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앤숄더에 대한 패턴 교육 강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헤드앤숄더에 대한 패턴으로 추천해 주실 종목 하나 있을까요? 자, 헤드앤숄더로 딱 접근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렵고요.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좀 하락폭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인버스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일단 좀 설명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에 대한 내용 자체 종목 말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헤드앤숄더 내용 자체를 그래도 일부 담은 내용 자체를 일단 좀 가져왔어요. 근데 앞에서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상승 지속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타이밍을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고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종목이 정말 수천 수만 가지예요. 우리나라만 아니고 뭐 미국도 봐도 되고 뭐 일본도 봐도 되고 이제 홍콩 상장된 주식 본다라고 하면 정말 투자할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할 종목은 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최고점을 계속적으로 랠리 달려가는 종목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현재 아무리 우리나라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아나운서님 보이시나요?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최고점을 그리고 머리를 그리고 오른쪽 어깨 그리면서 떨어졌을 때 그대로 다이빙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랠리를 펼치는 종목들, 우리나라 종목들이 딱 이 모양이에요. 이거 비만 치료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 패턴을 그렸을 때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간다고 다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세요. 가다가 전고 돌파 실패하면서 넘어왔을 때 이 넥라인 이탈부터 본다라고 하더라도 제 말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하락. 그리고 지금 큰 하락을 이미 보여준 시점에서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노보노디스크인데 자, 지금 한 번 더 드릴 내용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뭐가 또 만들어지냐면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 내용 자체가 별표를 치고 재차 고점이나 내용 자체를 지금 일단은 돌파를 하면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조만간 지금 현재 50저점이나 내용 자체는 저점 이탈에 대한 위험이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 돌파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이 시점 내용 타이밍이 신규 접근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충분히 단기적인 해석이나 내용 자체에서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 타점,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해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잡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